무조건이라는 말은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시작부터 삐그덕거립니다. 다시 말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반은 맞고. 네. 최근에 공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공실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터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런 건물 어때? 이건 어때? 주제는 바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은 어때입니다. 주제가 정말 신선하지 않습니까? 네? 신선해요? 신선하죠. 제 지인분께서 네. 이 상가 분양에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 이거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알아봐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오늘 제가 특별히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님께 자문도 좀 구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자 주제로 선정을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저는 무조건 되는 싸움이다 라고 이거는 판단이 서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유동인구도 확실히 있고 소비인구, 다시 말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놓기도 너무 수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건 되는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데,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은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시작부터 삐그덕거립니다. 다시 말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반은 맞고. 네. 최근에 공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공실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이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죠. 네네. 예, 과거에는 거의 무조건 되는 투자 상품으로 이제 알고 있기도 하고, 네. 또 이 수요가 대단히 많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잠재 수요가 이제 있는 기반이 있는 거죠. 네네.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아파트를 지을 때도 건축법적으로도 공급 규모가 이제 책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아파트 단지 이 정도 규모 같으면은 단지 내 상가는 이 정도 규모로 법적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크게도 못 짓고 뭐 작게도 이제 안 짓고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편의품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네. 이런 정도만 소유를 할 수 있고, 네. 그 외에 근생들, 그러니까 치킨집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이런 것들 있죠. 접근성은 대단히 높지만, 네. 공실 같은 실패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의외인데요. 저는 오히려 치킨, 카페 이런 거는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반대네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단지 내 상가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가운데에 있으면서, 또 단지 내 상가 주변에 상업시설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독점이다. 네. 항아리 상권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네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잘 될 만한 상가라고 볼 수 있어요. 공실이 또 거의 없기도 하고. 네네. 근데 단지 내 상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아파트 단지만 수요를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위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 많이 생겨요. 네네. 도로변에 생긴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지 내 상가 수요 말고도 그 외의 수요도 같이 이제 흡수를 하겠다. 이런 목적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일반 상가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주위에 있는 같은 유사 업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독점이 아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공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독점성이 없으면은 수익률이 대단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실이 생기든지 아니면 공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임대료가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상가들 가보면요, 임대료가 반값이라든지 아니면은 1년 동안 무상으로 쓰라고 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때 이런 상가들의 분양을 했던 그 시기에 금리가 어땠어요? 낮았죠. 대단히 저금리였죠. 네네네. 정말 평생에 몇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저금리였는데, 그 저금리에, 그러니까 조달 자금이 대출 이자가 적으면은 투자를 해서
임대를 놓으면 수익률이 대단히 높게 책정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익률이 높게 책정되는 그것 때문에 분양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우, 지금 뭐 거의 예. 뭐 대기권까지 올라가 있죠. 예, 그래서 수익률을 맞추려고 하면은 수익률을 맞추는 그 최저 라인, 그러니까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정도까지 수익률을 맞춘다 하더라도 예전에 분양받을 당시에 예상했던 임대료의 거의 절반은 책정을 해야지, 예, 그게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야지 임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안 좋네요. 그래서 그 정도 공실이 생기니까 네. 그 정도라도 맞춰서 네. 이자라도 내겠다. 예, 그래서 음. 지금 막 반값에 나오고, 예, 그런 상황이죠. 반값에도 나오고 무상으로도 나오고. 무상도 1년씩 이렇게 주기도 하고. 예. 지금 그럼- 심각합니다. 그럼 무상으로 받아서 거기서 그냥 제가 살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안 돼요. 그건 자유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네. 그러면은 아파트마다 이게 분양 세대 규모가 다르잖아요. 네. 뭐 어떤 데는 대단지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작은 데도 있고 한데, 이런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서 그 상가 매입 가격도 달라지나요? 그렇죠. 아, 예, 당연히 이제 덩치가 크면 네, 잠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네. 예, 거기에 대한 그 단가도, 예, 분양 단가도 달라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도 뭐 300세대 이상, 예,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자, 그 단지 내상도 마찬가지예요. 300세대 이상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기반이라고 하죠. 이제 깔고 네. 있는 수요가 네네.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돼야 된다. 100세대에 있는 아파트, 그런데 이제 뭐 입지가 좋다고 해서 이제 그 가격을 많이 주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또 수익이 안 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 급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규모가 적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형태의 이제 아파트가 많아요. 주상복합. 그렇죠. 거의 뭐 네. 한 동짜리가 그렇죠. 다죠. 예. 주상복합으로 하면은, 거기 왜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냐면은 네. 보통 예전에 상업 지역에 상가를 짓게 되면은 상가를 전체가 이제 소화를 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면은 주거를 넣겠다. 주택 시장은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네네. 그럼 주거를 넣되 상가를 몇 % 넣어라 하는 비율이 있어요. 네네. 예, 어떤 지역은 뭐 8대2, 예, 주거가 8이고 상업이 2. 네네. 예, 초창기 때는 7대3 이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70%는 주거를 하고 나머지 30%는 무조건 상가를 해라. 근데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공실이 많은 지역에서도 이걸 지으려면은 이 상가의 공실은 또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또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개발할 때. 네네. 공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 기준 때문에 상가를 많이 지어가지고 네네. 공실을 더 촉발하는 예, 그런 이제 형태도 많이 나왔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제가 상가 분양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받았는데 임대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내가 직접 할 건 아니니까. 네. 임대를 놓을 때 어떤 업종을 입점시키는 게 나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장사가 잘 되는 뭐 편의점, 뭐 세탁소, 네. 이런 거는 거의 뭐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저는 편의점에 이쪽을 입점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보통 이제 이 상가에 네.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은 보통 뭐 몇 세대 정도 되면은 세탁소는 1개 정도 들어와야 된다. 뭐 그런 정도의 산식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세탁소가 1개 정도가 있으면은 되는 입지인데 옆에 또 세탁소 또 들어왔어요. 그럼 경쟁이죠. 예. 그래서 업종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특히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돌아가는데, 경쟁이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어떤 업종을 들이면 좋을 것이냐, 기본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세탁소라든지, 예, 편의점, 네. 예, 그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죠. 24시 그렇죠.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상가 규모가 좀 있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뭐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데 최근에는 배달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왜 그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냐면은 이 상가가 대부분 보면은 층수가 저층에 있어요. 그렇죠. 저층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분양가가 대단히 높아요. 예. 우리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1층이 100이라고 했을 때 2층이 거의 절반, 절반. 3층이 뭐 한 40%, 그렇게 음.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네네네. 그런 형태고 지하는 한 30, 한 5% 전후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저층에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규모가 크면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네. 일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기 대단히 이제 부담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규모를 줄여야 된다. 그럼 최소 면적 정도로 해서 분양을 한다. 네네. 보통 이제 저적률도 한 50% 한쪽이기 때문에 46%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분양 면적은 100평이지만 네. 실제 내가 쓰는 면적은 한 45평. 아.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럼 관리비는 100평에 대한 걸 내고, 그러겠네요. 분양 단가도 100평에 대한 단가고, 어이구야. 실제 사용하는 거는 거의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0%대 후반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가 점유율이 대단히 낮아요. 그런 상황에서 면적을 넓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작아요. 그래서 이 작은 면적에 카페를 하더라도 작고, 치킨집을 하더라도 작고, 좀 규모가 있으려면은 터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개를 분양받아서. 그렇죠. 터서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작은 규모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위에 그러니까 앞 단지 내 상가 건너편에 일반 상가가 생겼는데 네. 큰 규모의 어떤 업종이 들어왔다. 경쟁 업종이. 네. 그럼 이게 죽게 되겠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달 업종은 홀이 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규모의 점포들이 이제 배달 업종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대단히 많이 생겼다. 그래서 치킨집들이 많고, 네네. 그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업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과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 가격은 그 비슷한 규모의 뭐 거의 똑같은 상가 일반 상가 똑같은 규모의 일반 상가 분양 가격하고 차이가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럼 어떤 게 더 비쌀까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똑같은 게 없으니까 네. 가격 다 천차만별인데 네네. 그냥 일반적이라고 했을 때 단지 내 상가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길 건너 상권하고는 약간의 단절성이 있어요. 길을 건너기 쉬운 정도, 접근성이 높은 일반 상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하고 또 단지 내 상가하고는 또 상권이 또 겹치는 그런 부분, 경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제 거리가 뭐 4차선 이상이라든지 상권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독점성이 이제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독점성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업종이 자기 그 안에서 경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 매출이 보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가도 분양도 잘 되고, 그런 데는 이제 단가가 높을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규모가 적거나 아니면은 길 건너편에 상업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상가들이 엄청 많은데, 조그마한 것들을 분양하고 이렇게 임대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수요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유동인구는 많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다 큰 데로 가고 좋은 데로 간다. 규모가 작은 데는 잘 안 가게 되겠죠. 고객이 적기 때문에 네네. 임차에서 영업을 하려는 임차에는 임차가 잘 안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그 임차인데 잘 안 들어올 만한 입지를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수분양자가 그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분양자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는 내가 이 분양을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럼 전체에 대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지는 개발하기도 힘든 것까지 연결이 돼요. 그런 데를 무턱대고 개발했다가 나중에 분양도 안 되고 또 임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임대를 맞춰놓고 분양하는 걸 선임대라고 하거든요. 네네. 선임대도 안 되고 그래서 공실 상태에 있는 그거를 이제 결국은 뭐 시행자나 아니면 시공사가 대물로 가져가는 형태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가격 가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가치 부분도
일반 상가가 비싸냐, 단지 내 상가가 비싸냐, 이렇게 단순하게 저울질할 건 아니고, 네. 그 규모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정말 잘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단지 내 상가가,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네. 예,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분양도 잘 되고, 임대료도 보장이 되고, 예, 그런 형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입지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은 어때? 대해서 알아봤고, 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주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박사님과 제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